지난해 넷플릭스에 고전하던 디즈니 플러스에게 반등의 발판을 마련해준 흥행작이 있었죠. 바로 디즈니 플러스에게 신규 가입자 수 14만 명을 안겨다준 무빙이 그 주인공인데요. 이는 무빙 공개 이전까지 디즈니 플러스 한국 드라마 중 최고 흥행작이었던 카지노 시즌1과 시즌2를 모두 뛰어넘는 기록으로 미국을 포함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여러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하며 화제성을 입증했습니다. 물론 한국 드라마가 나왔다 하면 도둑 시청을 일삼는 중국 내에서도 엄청난 인기몰이에 성공했죠. 한편 이런 글로벌 흥행이 너무나도 부러웠던 걸까요? 중국은 무빙의 원작자 강풀의 다른 만화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는데요. 급기야 강풀 작가의 조명가게라는 만화의 판권을 구입해 영화화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작품이 바로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개봉한 강풀의 조명가게를 리메이크한 영화 조명상점이었는데요. 실제로 당시 중국 내에서 개봉 3일 만에 수익 1억 위안을 돌파하며 화제성을 모으는 데 성공하기도 했죠.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한국에서 제대로 된 리메이크 드라마가 나오자 수많은 중국인들에게 굴욕감을 안기고 있었습니다. 벌써부터 중국 SNS엔 한국 드라마가 이번에도 또 완승해버렸다, 압도적 차이를 실감해버렸다는 반응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조명가게는 강풀 작가가 2011년 다음 만화 속 세상에 연재한 미스터리 공포물입니다. 어두운 골목 끝에 위치한 조명가게에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이들이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죠. 중간중간 오싹할 정도로 무서우면서도 슬프고 따뜻하기도 한 강풀 특유의 스타일이 잘 담겨있는 작품 중 하나인데요. 한편 무빙의 성공을 목격한 중국은 자기들도 강풀 작가의 판권을 구매해 글로벌 흥행을 노렸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무빙의 공개 직후 판권을 구입 촬영까지 마치고 12월 조명상점이라는 영화를 공개했는데요. 장양남, 배구범 같은 중국 유명 배우들이 총출동해 화려한 라인업까지 갖췄죠. 그 결과 중국이 의도한 바대로 나쁘지 않은 흥행 성적을 거두는 데 성공했는데요. 12월 8일 극장 개봉 이후 3일 만에 1억 위안을 돌파하며 내내 박스오피스 상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뿐만 아니죠. 중국 OTT 플랫폼 아이치이에서 10점 만점에 9점을 기록하며 호평이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중국 내 가장 권위 있는 평점 사이트로 알려진 도우반에서는 반응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6.2점의 저조한 평점에 그친 건데요. 이런 온도 차이가 발생한 재미있는 이유가 재조명되었죠. 알고 보니 개봉 초기 아이치로 영화를 관람한 중국인들은 강풀 작가의 원작 웹툰에 대해 알지 못하는 시청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대로 도우반의 평점을 매긴 네티즌들은 강풀 작가의 웹툰 원작을 먼저 보고 영화를 관람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디즈니 플러스의 한국 드라마 조명가게가 방영되면서 이 드라마를 몰래 훔쳐본 중국 네티즌들이 허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최종화까지 모두 공개된 조명가게는 무빙에 이어 강풀 작가와 디즈니 플러스의 두 번째 만남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쏠렸는데요. 이를 비교해서 본 중국인들의 리얼한 반응이 재미있는데 확실하게 중국 영화는 오리지널 K-드라마와 퀄리티 차이가 많이 난다며 굴욕적이라는 반응이 쏟아진 것이죠. 결국 똑같은 웹툰으로 만들었지만 비교되는 결과물의 수준 차이를 절감한 건데요. 실제로 도우반에 올라와 있는 중국인들의 댓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갑자기 리메이크 중국 영화가 창피해졌습니다. 같은 리메이크를 보고 중국은 K-드라마를 절대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느꼈다. 방금 모든 에피소드를 다 봤는데 이거 완전 걸작이야. 강풀의 사랑과 한이 담긴 조명가게가 공익광고 모음집으로 탈바꿈됐다. 영화의 극장 흥행과 상관없이 중국 매체들조차 중국판 조명가게의 퀄리티를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일례로 중국 유명 매체 소우닷컴은 조명상점 줄거리 대폭 수정, 모든 줄거리는 억지 감동으로 연결, 원작 작가 강풀은 화가 나다 못해 피 토할 듯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중국 버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미스터리 장르로 인간의 감정을 다루는 원작에서 감성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크게 변형됐다. 조작적인 줄거리 서사를 통해 감정적인 반응을 끌어내려는 영화의 시도가 저급하다며 대놓고 중국판 리메이크를 비판했죠. 반면 한국 버전에 대해서는 역시나라는 반응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중국인들은 특히나 조명가게와 무빙이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름 끼친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초능력자들이 브릿지에서 만나는 등 마블처럼 유니버스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이 놀랍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죠. 설현의 연기도 전직 아이돌 가수로서 출중하다며 중국 아이돌은 언제쯤 이런 연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탄식의 반응을 쏟아내는 중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중국 SNS인 더우인에선
중국판과 한국판을 비교해서 본 뒤 신랄하게 비판하는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중국판 조명가게는 온통 감정적인 서사로 점철되어 있다. 자매 사이나 부모 자식 사이의 묘사도 마찬가지다. 한쪽이 다른 한쪽을 위해 기꺼이 목숨도 내놓는 설정을 통해 한쪽의 죽음이 단순히 이별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려줄 뿐이다. 한국 버전의 조명가게는 얕은 서사의 중국 버전에 비해 이야기가 더 촘촘하고 깊다. 드라마는 곳곳에 복선을 숨겨두어 쉽게 해답을 유추할 수 없게 만든다. 이 모든 복선이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한 곳을 가리킬 때 시청자들은 비로소 비밀을 마주하게 된다. 한국판 조명가게는 마치 잘 짜여진 한 폭의 탐정 미스테리 소설을 방불케 한다. 이게 중국 버전과 한국 버전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요즘 한국 조명가게 드라마 버전이 나와서 한중 비교가 많이 나오는데 비판처럼 저는 중국 조명가게가 그렇게 망작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한국 드라마가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찍는다는 말밖엔 할 말이 없네요. 한편 한국 웹툰을 중국이 먼저 영화화한 사례는 조명가게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22년 7월에도 중국에서 개봉하며 엄청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영화 한 편이 있었는데요. 바로 달에 홀로 남은 남자 주인공의 우주 적응기와 탈출을 그린 영화 두싱외출하는 작품인데 이 작품 역시 우리나라 조석 작가의 웹툰 문유를 리메이크한 작품이었죠. 해당 작품은 중국에서 개봉 3일 만에 199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는가 하면 급격히 입소문을 타면서 상영관 역시 20만 개로 점점 확장되며 총 7천만 관객 박스오피스 6,300억을 넘기며 그야말로 흥행 대박을 기록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흥행 성적에도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이 있었습니다. 어디에도 조석 작가의 원작이라는 점이 표기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마치 한국 작품이 원작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려는 의도처럼 말이죠. 사실 근래 들어 중국은 자기 힘으로 문화 콘텐츠를 부흥하는데 부쩍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웹툰을 활발히 사들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웹툰 같은 경우 제작비가 굉장히 적게 소요되고 이미 팬이 확보된 상황에서 2차 저작권으로 게임을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면 리스크가 적기에 더욱 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굳이 한국 작품임을 밝히지 않는다면 오히려 오리지널 작품인 척 둔갑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 작품의 정식 유통은 막은 채 양질의 콘텐츠를 활용해 재미를 보려는 수법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은데요. 그나마 이런 경우 과거 한국의 작품들을 불법으로 베끼던 행태보단 낫다고 해야 할까요? 적어도 한국의 정당한 저작권을 지불하고 작품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한령 이후 한국 연예인의 중국 활동이나 한중 합작 움직임은 위축됐지만 한국 영화 IP의 수출 계약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에 대해 한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경색된 외교 관계에도 한국 콘텐츠의 중국 배급과 투자에 대한 문의가 수도 없이 들어온다며 그 뜨거운 열기를 증언하고 있죠. 그만큼 한국 문화에 거스를 수 없는 독창성이 세계를 매료시키고 있는 비결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한국 콘텐츠가 중국,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더욱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